네, 고등학교 2학년 대수 첫 번째 시간이죠. 네, 먼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목차부터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내용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라는 것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죠. y는 ax 제곱 같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의 함수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로그 함수는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번째는 삼각함수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죠. 그죠? 이 삼각비에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배웠는데 여기 각을 미지수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 x 아니면 코사인 x 그리고 탄젠트 x 이렇게 이런 함수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수열인데요. 수열은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죠. 그죠? 이런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는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이 적분이라는 것이 이 수열을 바탕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으로 수열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배경지식이라고 해서 간단한 건 아니고요. 꽤 양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학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해서 하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고 해서 또 하나를 다루고 그 다음에 수열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다룹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다 묵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 연계가 되어 있었던 수학이라고 한다면 2학년 수학은 진짜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목차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였지만 지수함수는 지수가 미지수인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같은 거죠. 여기 있는 2를 우리는 미티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x를 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자리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함수라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공부를 할 텐데요. 함수니까 아무래도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치역이 있겠죠. 그죠?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여기 들어가는 지수는 자연수만 들어가기로 했었죠. 그죠? 이런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함수로 다루려면 여기 x에 들어가는 정의역이 실수여야 됩니다. 실수여야지 좌표 평면에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x를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배우고 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장을 해서 지수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 있는 1번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은 그것의 일환인 거죠. 내용의 일부분은 옛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의 복습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도 섞여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거듭제곱은 처음 나온 게 언제였습니까? 네, 거듭제곱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내용이던가요? 네,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a를 4번 곱하면 자 표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얘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a의 4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건 마치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2 곱하기 4라는 곱셈 기호가 등장을 했고 자 그리고 15 나누기 자 3 빼기 3 빼기 3 빼기 3 빼기 3이 이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15 나누기 자 3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15 안에는 3이 5개 들어간다. 이렇게 더하기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곱셈 기호가 발명이 되었고 자 어떤 수에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빼는 것을 자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나눗셈 기호가 발명되었듯이 곱셈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개수가 몇 개다? 자 n개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기로 했고요. 요 a는 뭐였습니까? 네, 리티라고 불렀고요. 여기 n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지수라고 불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듭제곱의 성질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는데요. 여기가 뜻이 되고요. 성질들을 공부해 봅시다. 자, 성질 첫 번째는 자, a m제곱 곱하기 a n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썼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네, a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죠, 그죠? 이럴 때 자 m이 m보다 크다면 네, a의 m 빼기 n제곱 지수끼리 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m과 n이 같다면 그거는 1이죠, 그죠? 그리고 m보다 n이 크다면 뭐라고 했나요? 네, 자 분수 형태에서 자 n 빼기 m 제곱분의 1 이렇게 썼었죠. 예를 들어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 5제곱 나누기 a 3제곱이라고 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a 5 빼기 3이라고 했죠. 그래서 a 2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a 자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뭡니까? a가 밑에 3개 있고 분자에도 3개 있는 거니까 다 약분이 되어서 자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a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자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a 3제곱 나누기 a 5제곱 자 이거는 a 자 a가 있으니까 3개씩 약분하면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자 a의 자 5 빼기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 게 자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죠? 근데 다만 나중에 이걸 간략하게 바꿀 겁니다. 이걸 전체로 간단하게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 성질은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은 뭐죠? a의 mn제곱이다. 자 이것도 설명을 조금 하자면 a의 3제곱의 2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는 a 3제곱이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은
A 곱하기 A니까 A가 총 6개 있죠. 그래서 A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6이라는 것은 요 3과 2를 곱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M제곱에 N제곱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 자 이렇게 MN처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는 A, B의 자 N제곱 이런 거죠. 자, A, B, N제곱은 뭘까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 형태죠. 예를 들어 볼까요? A, B의 자 제곱은 뭘까요? A, B의 제곱은 A, B가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여기 있는 B와 A가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면 A, 자 B가 되겠죠. A가 두 개 있으니까 A 제곱이 되고요. B가 두 개 있으니까 B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럼 2가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나눠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2제곱이 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BN제곱은 AN제곱, B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하나 더 있죠. B분의 A의 N제곱 뭡니까 얘는? 자 B분의 A의 N제곱은 자 네,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B분의 A의 자 3제곱이라고 자 합시다. B분의 A의 3제곱은 B분의 A가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B분의 A가 3개 있어요. 자 그러면 분수의 곱셈에서 자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끼리 곱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 B의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끼리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B분의 자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것은 이 3이 자 분배 법칙처럼 나누어지는 거랑 똑같죠. 3이 A에 붙어서 3제곱이 되고요. 이 3이 B에 붙어서 또 3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있죠. 이 5가지 성질이 자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자 5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나중에 실수로 바뀌게 되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교정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거듭제곱의 뜻이 뭡니까? 거듭제곱은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식의 표현 형태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 형태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중학교 1학년 것과 중학교 2학년 것의 복습이었고요. 네,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듭제곱근. 먼저 뜻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중학교 때 배경 지식을 조금 끄집어낼까 합니다. 먼저 수의 분류를 끄집어낼 텐데요. 자, 자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0, 음의 정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정수라고 부르죠. 이 정수를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자,
자, 그 사이사이에 많은 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수를 나타내는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네, 분수와 또는 소수의 형태를 나타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소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소수점 아래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부르고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계인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정한 수의 배열이 무한히 반복되는 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부르고요. 일정한 수의 배열이 없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수를 우리는 비순환소수라고 나타내기로 했죠. 쓰기로 했죠. 자, 그래서 소수는 자, 유한소수, 순환소수, 비순환소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도 이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분수 기준으로는 자,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네. 유한소수는요? 네, 가능합니다. 순환소수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비순환소수는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뭐라고 불렀나요? 네, 유리수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뭐라고 불렀나요? 네, 무리수라고 불렀죠. 그죠? 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자,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불렀고, 실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 허수를 자, 만들어냈죠.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무리수를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무리수는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네, 안 되죠.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네, 소수로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되지만 불규칙하게 계속되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주율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라는 문자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수는 태생이 자, 분수로도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수로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런 무리수는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죠. 왜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자, 이렇게 자, 두 변의 길이가 1이고 빗변이 x인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x제곱은 2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자, 무한히 이제 계속되면서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니까 자, 소수로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x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죠. 그죠? 자, 새로운 기호를 도입합니다. 뭡니까? 네, 루트라는 것을 도입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x는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이 루트 2라는 이 기호의 뜻이 뭡니까? 이 루트 2라는 이 기호의 뜻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아닙니까? 그죠?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표기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이런 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x값은
무리수일까요? 유리수일까요? 네, 이 수는 자 구구절절한 사연에 의해서 따져보니 무리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무리수인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무리수는 여기 있는 제곱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야 되겠죠, 똑같이. 자, 그런데 이 기호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호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수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이해되십니까? 요것의 확장 버전이죠. 자, 여기는 뭡니까?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런데 요 루트에다가 조그맣게 3을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 값은 이건 뭐냐? 네,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로는 뭐라고 읽느냐면 세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세제곱근이라고 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은 네,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렇게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x 4제곱은 자 2가 되는 이런 수. 얘도 안타깝게도 무리수가 되는데, 무리수니까 이제 표시를 할 때 이 기호를 쓸 수 있는지 이 기호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쓸 수가 없더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뜻은 뭐냐? 4제곱하면 자 2가 되는 수. 요겁니다. 구별은 조금 하셔야, 이제 이런 거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4 루트 2는 루트 2가 4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4와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뜻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4를 조그맣게 쓰셔야 돼요. 이게 크게 쓰시면 얘랑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쓰시고 자 2 하면 자 4제곱 하면 2가 되는 수. 요런 기호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자, x n제곱은 a. 자, 이런 자 식이 있습니다. 이 식과 자, 이 식에서 자, 일반화를 시킨 거죠. 자, 이 값을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어떤 기호를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x는 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n제곱근 2, 그리고 자, 뜻은 뭐냐? n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자, 요렇게 자, 이건 뜻이고 이거는 이제 읽는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n제곱근 2라고 읽고 그 뜻은 n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2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a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읽기로는 자, n제곱근 a라고 읽고 자, 뜻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새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나타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이게 거듭제곱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별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에도 헷갈리는 이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내용을 먼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용을 볼까요? 자, 중학교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2의 제곱근 있었고요. 제곱근 2가 있었습니다. 자, 2의 제곱근이 무슨 뜻이었나요? 네, 2의 제곱근은 자, x제곱은 2의 자, 해를 뜻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x는 자, 루트 2와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2의 제곱근은 자, 이걸 뜻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꼭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2의 제곱근 뜻은 뭐다? 네, x제곱은 2의 해고 얘를 풀어보면 자, 이런 값이 나오니까 2의 제곱근은 뭐다? 얘네 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제곱근 2는 뭡니까? 제곱근 2는 그냥 제곱근 2를 읽은 거죠. 그죠?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그죠?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여기 고등학교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 내용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 이렇게 둘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의 n제곱근 뜻이 뭘까요? 요거를 가지고 유출해 보면 좋을 텐데요. 네, 2의 제곱근의 뜻은 x제곱은 2의 해라고 했어요. 그죠? 자,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은 자, A 이것의 해를 우리는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얘는 뭡니까? 얘는 자,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A의 n제곱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의 n제곱근의 뜻은 x n제곱은 A의 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곳에서 유출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x n제곱은 A의 해고요. n제곱근 A는 n제곱근 A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의 해와 이것은 뭐가 다르냐? 이것을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x 세제곱은 1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것의 이름은 1의 세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하면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것은 x 세제곱은 1 세제곱에서 1이 되는 자, 그런 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의 이제 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 이걸 풀어봅시다. 이걸 풀어보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고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으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때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1이 0이거나 또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앞에서 1차 방정식에는 x는 1인 거고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은 1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니까 이 1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n제곱근 a는 이것만 뜻하는 거니까 자, 세제곱근 똑같이 세제곱근 자, 1이라고 하면 세제곱근 1 얘는 그냥 1이죠. 그래서 자, 여기 세제곱근 1은 요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은 1의 해라서 이걸 풀어보면 3개가 나오고 이 3개의 해를
다 지칭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이 단어는 자, xn제곱은 A의 해를 뜻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A와 N이 주어지게 되면 자,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주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방정식을 풀어서 자, 구한 값들이 실제로 이것이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본 거죠. 이해됩니까? 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1의 4제곱근이라고 합시다. 자, 1의 4제곱근은 뜻이 뭡니까? 네. x 4제곱은 1의 자, 해를 뜻해요. 그죠? 이게 뜻이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요. 자, x 4제곱 빼기 1은 자, 0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자, x제곱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더 되죠. 그죠? 이렇게 더 되고요. 뒤에 것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합치면 플러스 1이 되는데 뭐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추가로 인수분해를 하죠. x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자, i, x 마이너스 i는 0이 되죠. 그래서 x 값은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i거나 마이너스 i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이게 뭐다? 이 네 개의 해가 자, 1의 4제곱근 이것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의 4제곱근 하면 x 4제곱은 1의 해를 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자, 이것을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4개의 해가 나오는 거죠. 이 4개의 해가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는 이 문구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해만 한번 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풀었던 것은 이제 이것의 뜻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구했는데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구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인 것은 요 한 개고요. 여기 실수인 것은 두 개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A의 n제곱근의 자, 실수인 것의 해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x 세제곱은 1의 실수해는 몇 가지였습니까? 네, 1 한 개였죠. 그죠? 1 한 개였습니다. 자, x 4제곱은 1의 실수해는 몇 가지였습니까? 1과 2, 1과 마이너스 1 해서 두 가지였죠. 그죠?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x 5제곱은 1은 어떻게 될까요?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내용을 잠깐 빌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 어떤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자, x축과 만난답니다. 자, 이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고, x축은 y인 0이라는 자, 이런 이제 식이죠.
자, 이럴 때 이 2차 함수와 이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뭐다? 이 둘을 연립했을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와 같다. 여기에 교점의 x좌표는 뭐다? 연립한 것의 해와 같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였었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자, 이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 x좌표는 뭐다? 자, 해와 같다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런 형태의 자를 도입해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라고 봅시다. 첫 번째는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y는 1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y는 1이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가 파란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개 있죠. 그죠? 그죠? 자, 이 교점이 뭐다? 자,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의 해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 이 평면은 실수 평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실수 평면이기 때문에 나오는 해는 실수해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자, 실수해가 하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2번 볼까요? 2번 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y는 자, x 4제곱이라는 자, 함수와 y는 1이라는 함수로 자, 분리시킬 텐데요. 자, y는 x 4제곱이라는 것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 형태가 나와요. 자, 그리고 y는 1이라는 것을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자, 만나는 점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실수 평면이니까 자, 만나는 점의 좌표는 모두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자, y는 1이라는 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점이 한 개. 그리고 y는 x 4제곱이라는 자, 함수를 그리고 y는 1이라는 함수를 그려봤더니 만나는 점이 두 개. 자, 그러면 세 번째 y는 5제곱 x 5제곱은 1 요걸 볼 겁니다. 자, 함수로 따져보면 뭐가 될까요? y는 x 5제곱이라는 함수고요. y는 1이라는 함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 5제곱이라는 함수는 x 세제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는 1을 그려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한 개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가 세제곱, 5제곱처럼 7제곱처럼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뭐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홀수라면 실근이 한 개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짝수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 게 우리는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만약에 여기 y가 1이 아니고 y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이 지나가게 되면 만나는 점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점이 여기 한 개만 생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y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함수와 여기 있는 4차함수와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짝수인 함수의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2개가 될지, 근이 1개가 될지, 근이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그래프 형태가 다 이렇게 자, 우상향의 그래프를 가지기 때문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그 값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간에 가로선을 긋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이 무조건 1개를 가지고요. 여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이 값이 양일 때는 자, 실근이 2개가 되고요. 0일 때는 실근이 1개가 되고요. 음일 때는 실근이 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간략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자, 개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자, n,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 a의 부호가 자, 양수, 0, 음수이고 여기는 자, 홀수, 짝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홀수인 경우에는 자, 이거는 xn제곱은 a의 해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n이 홀수인 경우는 다 이런 그래프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모두 실근이 1개입니다. 자, 모두 실근이 자, 1개죠. 이렇게. 자, 1개가 나오고요. 짝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짝수가 나오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요. 그죠? 여기가 자, 여기 짝수 4가 되면 자, y는 x 4제곱 같은 그래프가 되니까 플러스일 때는 어떻습니까? 근이 2개고요. 0일 때는 자, a가 0일 때는 근이 1개고요. a가 음일 때는 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별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구별 개념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가 있습니다. 그죠? 자, A의 n제곱근 뜻이 뭐라고요? xn제곱은 A의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n제곱근 A는요. 자, n제곱근 A 요 자체를 이루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자, xn제곱은 A의 해니까 요 n과 A가 주어지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서 나온 값이 뭐다? 자, 여기에 이것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N제곱근은 자, 이것의 XN제곱은 A의 해고 이걸 실제로 풀어서 나오는 값을 지칭하는 말이 여기 AN제곱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가 3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해가 4개가 나왔죠. 이런 것을 첫 번째는 1의 세제곱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1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A의 n제곱근의 자, 실근의 개수 A의 자,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x제곱은 1 같이 여기가 3. 자, 1의 세제곱근.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근이 몇 개다? 자, 1개가 나오고요. 자, x 4제곱은 1 같은 경우에는 근이 2개가 나오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네, 각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y는 x 세제곱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1을 그려서 만나는 자,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그래서 x 4제곱은 1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y는 x 4제곱을 그리고 y는 1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실근이 2개다. 그리고 x 5제곱은 1은 자, 이런 형태의 자, 함수가 되고 y는 1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1개라서 자, 실근이 1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을 때 자, n 자, 여기가 홀수인 경우에는 다 이런 그림이어서 자, A가 플러스든 0이든 음이든 간에 모두 실근이 1개인데 반해서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자, A가 0일 때는 자, 실근이 2개, A가 0일 때는 실근이 1개, A가 음일 때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파트 요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실근 개수 요렇게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의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n제곱근 a를 진짜 n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n제곱근 a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니까 진짜로 n제곱하면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n제곱근 두 번째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자, 곱한답니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럴 때는 n제곱근 자, ab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루트 ab로 쓰기로 했죠.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n제곱근 a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자, a 얘는 뭐가 되겠냐? 얘는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뭐냐? 루트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했었죠. 그죠? ab가 모두 양일 때는 자, 양이거나 뭐 하여튼 약간 사정이 있지만 ab가 모두 양일 때는 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n제곱근을 다룰 때 여기 a들은 b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라고 가정하고 이 성질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조금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자, n제곱근 a를 자, m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다?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더라. 이런 얘기죠. 자, 볼까요? n제곱근 a의 자 m제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n제곱을 해봅시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네 둘이 곱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곱해질 수 있으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근 n제곱근이 mn제곱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서로 또 자리를 바꾸면 n제곱근 a의 n제곱을 하게 되고요. 바깥에 m제곱이 나가겠죠. 그죠? 여기랑 자, 곱해진 형태에서 자리를 바꾼 겁니다. 여기가 자, n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만큼은 뭐가 됩니까? 요만큼은 n제곱근 a를 진짜 n제곱 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n제곱 했더니 am제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n제곱근 a의 m제곱, 이것을 어떻게 한다? 바깥에 n제곱을 하겠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벗겨지고 n제곱근은 벗겨지고 a의 m제곱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좌변을 자 n제곱 해도 얘가 나오고 우변을 n제곱 해도 얘가 나오더라. 따라서 둘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m제곱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자, m제곱근 n제곱근 a, 그러니까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이 형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는 자, mn 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뒤바꿔서 n제곱근 m제곱근 a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양변을 자 mn제곱을 하게 되면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mn제곱을 하게 되면 다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 생략하기로 하고요. m제곱근 n제곱근이 둘이 결합되기도 하고요.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은 자, np제곱근 안에 mp제곱근 a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는 뭐냐? 여기서 여기 p끼리 약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근, 아, 이게 좀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np 제곱근 안에 a의 mp제곱 이렇게 들어있을 때 어떻게 쓰냐? 얘네들끼리 약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근으로 쓸 수가 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p끼리 약분을 같은 수가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n제곱근 안에 있는 요 숫자를 약분해서 이렇게 숫자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자, 대소 비교를 해볼까요? 네, n제곱근 a와
자, n제곱근 b 간의 대소 비교를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전제 조건은 a와 b가 모두 양이라는 겁니다. 양일 때,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대소 비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자, y는 x n제곱을 그려보면 이렇게 일사보면 이렇게 x가 양인 부분은 자, n이 홀수여도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인 그래프일 것이고요. n이 짝수여도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y는 x n제곱은 자, x가 양일 때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집니다. 자, 여기가 n제곱근 a고 여기가 n제곱근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가 더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서 자, n제곱근 b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b가 나올 것이고요. n제곱근 a를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b와 a는 뭐 자연수, 실수니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b가 더 크겠죠. 자, 그렇다면 자, n제곱근 b가 n제곱근 a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y는 x n제곱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큰 놈을 n제곱하면 작은 놈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모를 때에는 그것들을 n제곱해서 나오는 b와 a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더 크면 자, 여기 n제곱근 b가 n제곱근 a보다 더 크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비교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n제곱한다. n제곱해서 안에 있는 a와 b를 끄집어낸다. 이때 b가 a보다 더 크다면 어떻다? n제곱근 a보다 n제곱근 b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n제곱 해서 안에 있는 수끼리 끄집어내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한 다음에 큰 놈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한 조건은 a, b가 모두 양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